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석이었던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여성으로 발탁을 했는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걸 좀 의식을 했을까요? 예, 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도 김상희 부의장의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지금 비어있는 장관 후보자 2명 그리고 시작처장도 모두 여성으로 발탁했는데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이었는데 같은 날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마 윤 대통령이 기존에 너무 남성 중심, 서호남 중심 이런 내각을 꾸렸던 거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들 후보자들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김승희 후보자는 대통령의 치매 초기가 의심된다며 허위 날조성 막말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후보자를 내세운 것은 민주당과 협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승희 후보자가 과연 국회의원일 때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일까? 당시 모습 한번 보고 올까요?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말이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건망증이니 치매니 이따위 소리 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나가세요. 제가 치매 환자란 말은 안 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입니까?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저는 정부가 사과를 해야지 왜 제가 사과를 합니까? 하민기 변호사님, 지금 영상 보니까 건망증, 치매 이런 말을 하긴 했네요.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김 전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현역 시절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2019년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이제 개별 대통령 기록관 추진에 이제 불같이 화를 냈고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8월 29일 날 관련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이미 심의 의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대통령이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빗대어 갖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때 비판을 하면서 이쯤 되면 이제 주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기억력을 이제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국가 치매 책임자제는 이제 대통령 1호 공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치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지원 변호사님, 여기서 드는 궁금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김승희 후보자의 어떤 점을 높이 사서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일까? 어떤 점을 높이 산 거예요? 일단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특히 실무 경험도요. 현장, 정부, 국회 여기에서 두루 갖춰왔다는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이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서울대 약대 출신이에요.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 원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역임을 했고 20대 국회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간사직을 역임한 그런 경력들이 있어요. 이런 화려한 이력들 두루 종합을 해보면 일단 실무 현장 지식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의 어떤 입법과 그 결정 과정에서도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시국에서 비상방역대책 수립에도 관여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현장 경험, 정부에서의 어떤 이 행정부로서의 경험,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정과제 달성에 잘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 후보자가 만약에 최종 임명이 된다고 하면 94년 이 보건복지부 출범 이후에 첫 약사 출신 복지부 아하. 장관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 김승희 후보자의 이 경력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막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식약처장으로 재직을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전문성으로서도 무능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보건복지의 수장으로 앉힐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정말 그 상상력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보니까 식약처장 근무할 때 가짜 백수업 파동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게 네. 어떤 건가요? 2015년에 가짜 백수호 파동이라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백수호라고 그 건강식품이 몸에 좋다고 해서 TV에 많이 나왔었고 네. 많은 소비자들이 샀었는데 그게 가짜다, 뭐 이어 오피소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단순히 가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해롭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김승희 후보가 식약처장이었었거든요. 국회에 출석해서 이 물질이 인체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질이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 변호사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에 뭐 여러 건들이 겹치니까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여러 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 협치 파괴자다, 뭐 막말, 뭐 민사 대참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 치매 환자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사람을 어떻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놓느냐에 대한 이런 이제 비난이 일단 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전문성 문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렇습니다. 김승희 지금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치매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 국무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화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는 건 네. 이거 사실 뒤로는 다 해놓고 보여주기 쇼잉한 것 아니냐.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건 치매 수준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치매 환자 같다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매 환자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이거는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과연 뭐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국민의힘은 아마 민주당하고 또 다른 의견일 것이고. 근데 막말도 문제 있지만 사실은 이해충돌 의혹이 저는 또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이해충돌 들거든요. 의혹이요? 옛날에 식약처장하고 국회의원 한 이후에 물러났는데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법무법인이 어떤 걸 다루는 법무법인이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하는 분야였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공직에서 물러나서 거기서 일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곳에서 이러다가 뭐 여러 가지 감시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해야 될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시 맡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더 초점을 받지 않을까 싶을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이분이 뭐 여성이고 실력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안 좋게 낙마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뭐 방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하재근 평론가님, 이렇게 민주당에서 막 반발이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또 이 가는 길이 네. 험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가 반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판단이 쉬울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을 민주당이 잡았는데 민주당에서 내세운 장관 후보가 과거 우리 당 대통령한테 치매 운운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국민한테 해로운 물질이 해롭지 않다고 증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과연 우리는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보면 문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합의로 흘러갈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해충돌 문제도 과거에 가짜 백수호가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게 단순히 어떤 뭐 실수나 무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혹시 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그렇게 과하게 옹호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어서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 이해충돌 논란도 앞으로 좀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또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겠죠.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야 어떻게 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지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